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그 아일리원 그리고 트리플 S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습생들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주로 신생 기획사들과 일을 하니까 방송에 나왔던 멤버들이 신생 기획사와 계약하는 과정들을 좀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얘기도 한번 해야겠다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같이.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이 있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방송은 프로듀스 시리즈겠죠. 근데 프로듀스 시리즈는 대부분 소속사가 있는 멤버들이 참여를 해서 데뷔를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고요. 탈락한 멤버들은 다시 이제 소속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얻자 CJ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는 멤버들을 보고는 좀 그게 배가 아파서 그런지 본인들도 연예인 소속사를 만들고 연습생들을 만들어서 본인들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 참전을 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이 멤버들을 데뷔 멤버에 넣으려고 하다가 좀 사달이 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다른 방송국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걸스 플래닛은 프로듀스와 마찬가지로 소속사가 있는 멤버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프로듀스와 좀 전체적인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반가운 설렘이라든지 청춘스타 같이 소속사가 없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방송들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냈어요. 이들은 이제 최종 데뷔할 팀의 제작 그리고 활동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와 외주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방송국이. 근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최종 우승을 해서 데뷔를 하는 멤버들만 계약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탈락한 멤버들도 방송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계약권은 외주 소속사에 있도록 방송 참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송은 애초에 모두가 그냥 외주 소속사랑 계약을 하고 방송에 참가를 해서 탈락을 하면은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 이제 외주 소속사가 특정 인원들은 그냥 계약 종료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어떤 방송은 데뷔하는 멤버 외에도 처음부터 최종 순위 20위였나? 거기 안에 든 멤버들은 그냥 모두 선택권이 없이 해당 회사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그리고 단지 그냥 아이돌 방송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그냥 트로트 방송들도 많잖아요. 그 방송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그 최종 데뷔 멤버에 들지 못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가 생긴 멤버들이 다른 회사로 가서 다른 쪽 이득을 얻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 방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저에게 직접 20위 안에 들어서 그 소속사랑 계약이 되느니 그 전에 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데뷔조에 심지어 들더라도 그 회사에 드느니 그냥 탈락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들도 했었거든요. 이게 애초에 JYP 그리고 싸이님의 회사들의 대결 구도로 프로그램을 짰던 라우드란 방송이 있었는데 그런 방송들과 달리 그냥 일반 방송국이 이런 오디션 방송을 하게 되면은 외주 소속사를 대형 기획사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방송국이 이렇게 직접 외주 제작사랑 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 서바이벌 방송을 통해서 어떤 팀을 론칭한 다음에 방송국도 어쨌든 그들의 활동에서 어느 정도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외주 제작사랑 계약을 해서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팀의 제작을 대형 기획사에 맡긴다면 방송국들이 뭔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대형 기획사들은 뭐 자신들의 오디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송국들과 계약을 해서 오디션 방송을 할 필요도 없지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후 활동에서 뭐 방송국들한테 뭔가 나눠줄 만한 계약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방송이 외주 제작사 그 계약을 한 거 보면은 대부분은 이런 방송국들의 그 조건들을 다 수용해주는 중소 제작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방송에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상황을 들을 때는 좀 소속사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 멤버들은 뭐 정해져 있는 기획사랑 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탈락한 멤버들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쨌든 이들이 계약에 묶여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인데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은 탈락자들도 좀 확보를 해서 차기 그룹 런칭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든 생각은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인지도 알린 멤버들을 일단 계약으로 묶여서
뭔가 장사를 하려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방송에 참여했던 외국인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는 실력도 괜찮았고 비주얼도 좋아서 데뷔 멤버로 좀 유력했던 좀 인기 멤버였어요. 근데 이 멤버는 아쉽게도 이제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송 이후에 이 친구는 그 정해진 소속사랑 강제 계약으로 좀 묶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인지도도 쌓고 실력도 있고 괜찮은 멤버들은 방송이 종료되면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회사의 영입 제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는 즉시 데뷔 그런 조건이 포함된 연락이 오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그냥 묶여서 연습생으로 있는 거거든요. 뭐 데뷔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습생으로 그냥 데뷔를 기다리느니 이적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방송 참가를 통해서 계약을 한 멤버들이 다른 회사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지원받은 트레이닝이나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런 아이돌 오디션 방송은 방송 전에 미리 소집을 해서 또 트레이닝도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빌미로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그 외국인 멤버는 실제로 본인 집에서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는데도 계약으로 묶이고 또 그거를 다른 쪽으로 가려면 돈까지 내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쪽 부모님들이 이해를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이런 케이팝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서바이벌 방송에 참여를 했는데 탈락을 한 참가자들까지도 이렇게 강제로 계약을 하는 방법들이 이게 당연히 방송을 진행하면 제작자들하고 그 스태프분들하고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을 해도 계약을 하고 싶을 만한 참가자가 있으면 따로 또 계약을 진행해서 양측 합의하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방송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계약을 하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는 게 좀 공정한 계약일까? 어차피 방송은 이런 참가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참가자들을 이용해서 본인들도 방송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득을 얻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그냥 방송국들이 하는 거죠. 그 지원 내가 안 받겠다고 해서 트레이닝 안 받고 나중에 강제로 계약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말 나온 김에 그 반가운 설렘 방송을 예를 들어보면요. 반가운 설렘은 최종 라운드에 14명이 진출해서 그중에 반인 7명이 클래시로 지금 데뷔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해서 그럼 탈락한 멤버가 김유연, 이영채, 이미희, 현희, 김윤서, 미나미, 최윤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 7멤버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한 나머지 7멤버로 멤버들을 구성해서 한 팀을 꾸미는 것이 클래시의 데뷔조보다 측정감으로는 밸런스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외국인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들을 데뷔시키지도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계약으로 묶어둔다면은 당연히 멤버 본인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요. 다른 기획사에서 이 7명은 다 연락이 갔을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7명으로 데뷔시켜도 좋으니까. 근데 위약금을 내라. 그러면은 본인들이 위약금을 내고 딴 회사로 가서 데뷔하고 싶기도 할 테고 어떤 급한 소속사들은 본인들이 위약금 내준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소속사들은 이들을 그냥 묶어둠으로써 어쨌든 위약금을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위약금 장사를 하려나 이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방송에 참여했다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탈락한 멤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방송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는 빨리 이적을 해서 데뷔한 멤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바이벌 방송이 한번 진행되면 그 이후에 뭐 계약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한국인 참가자들, 외국인 참가자들 가릴 것 없이 이상한 문제잖아요. 근데 특히 케이팝을 좋아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뭔가 데뷔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방송에 일단 참여를 한 거잖아요. 이들은 그런 되게 불리한 과정, 언어의 불리한 과정, 그런 거, 생활에 대한 불리한 과정을 참고 이 케이팝이 좋아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2달 동안 서바이벌 방송에 참여를 하는 건데 그들이 이런 문제로 상처를 입고 위약금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는 이거 문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방송국과 소속사들이 얻는 게 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얻을 것 몇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욕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신생 기획사 그런 회사들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회사들이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차려놓고 데뷔시켜주겠다고 불러갖고 근데 데뷔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씩 내야 된다 이렇게 돈 받고 계약으로 묶어둔 다음에 뭐 데뷔 안 시키거나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또 위약금 내라 이런 아주 옛날 수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방송에 참여하는데 그러려면은 지원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그 대신 필요할 시간 우리랑 계약을 해야 돼.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나가려면 위약금 내야 돼.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근데 이거를 방송국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커지기 전에 약간 적절한 이슈화가 되면은 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일로 번져서 K-팝에 좀 그 이미지 영향이나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좀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